안녕하세요. 온라인치과 원장 이동호입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환자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좀 받아보고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 과정에서 이에 구멍을 뚫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 사이사이의 기간에는 임시재료를 메워드리게 되는데, 임시재료가 식사를 하시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치아 내부로 우리 식사에 먹는 음식이나 침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오염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재료가 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가벼운 소독 후에 다시 재료를 메워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경치료 자체가 사실 이제 신경에 직접적으로 닿는 치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취가 되지 않는다면 너무 아플 수밖에 없는 치료고요. 치과 치료 중에 가장 아픈 치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취를 충분히 해서 통증을 완전히 컨트롤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마취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날 다시 재방을 해서 다시 마취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마취법으로 시도를 하곤 합니다. 특별하게 있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하는 방법 중에 정말 그 치아 주변에만 마취하는 방법이 있고, 신경 줄기를 따라가서 좀 더 상단에 전달 마취라고 하는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 마취를 하게 되면 그 신경에서 나오는 전체 치아가 다 마취되기 때문에 매번 하진 않고요. 그 치아에만 했을 때 침륜 마취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한 번씩 사용하게 됩니다. 치료 과정상에서 마취만 충분히 된다면 사실 신경치료나 임플란트는 전혀 아픈 치료가 아니고요. 신경에 직접적으로 닿는 치료이기 때문에 마취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으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뼈만 마취하면 되기 때문에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치료 과정상에서는 임플란트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밤에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급성 치수염이거나 만성 치주염이 좀 급성화돼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치수 상태가 감염의 상태가 되고 염증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염증 상태에서는 저희가 마취액을 주입을 해도 마취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완벽히 컨트롤되지 않을 때는 약을 들여서 통증을 많이 경감시킨 다음에 저희가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 당일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는 치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치수 내에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아프지 않게 됩니다. 치아의 신경을 현미경적으로 분석해보면 뿌리 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가지를 치게 되고, 그 가지가 심지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신경치료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메인 줄기밖에 사실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많은 잔가지를 다 제거할 수가 없다 보니 간혹 그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조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의 세계적으로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도 사실 신경치료 성공률을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매우 까다로운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충치치료와 신경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